서울대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우리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너를 서울대 보낼 돈이 없다. 의사로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했고, 그 상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상상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은 내가 한다라는 착각에 빠져있어요. 생각 공장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코끼리 떠올리는 그 순간 코끼리가 떠오르잖아요. 생각을 오역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전재산 12만원 초흑수저에서 대한민국 상위 1% 슈퍼카 타는 자두성과의 끝판왕 이하영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가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가난이 주는 잔인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억이라는 건 우리의 오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5가지 감각으로 기억되는 게 있는데, 저한테 가난은 시각적으로는 되게 회색이었어요. 벽지가 벗겨지는 시멘트 색깔. 그리고 후각은 뭐냐? 가난한 집에서 느껴지는 라면 냄새, 시멘트 냄새, 그리고 곰팡이 냄새. 청각은 뭐였냐면 항상 아침에 우리 엄마가 냄비에 물을 끓여줬어요. 저희 집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냄비에 끓인 물로 세안을 하고 머리를 감았어요. 그리고 미는 제가 너무 좋아했던 불고기집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불고기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했어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먹었는데, 불고기 맛을 생각하면 그때 가난이 너무나 생각이 나요. 마지막으로 어떤 촉각? 신체가 느끼는 감각은 뭐냐면 추위였어요. 너무 추웠어. 이 모든 5가지의 감각이 가난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이라는 거는 가난 자체 안에 있으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불을 느끼기 전에는 가난을 못 느끼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가난했어요. 저도 가난했고, 저희 어머니도 가난했고, 제 친구도 가난했고, 친구의 어머니도 가난했어요. 가난이 저를 감싸고 있을 때는 제가 가난한지는 몰라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성당의 신자들이 너무나 부자였어. 그 부자인 사람들 보면서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제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어린 시절이 참 내가 가난했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되었어요. 가난을 모르고 그 시절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특히 또 공부도 잘하셨을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하셨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초 지식이 없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공부를 다 암기하는 식으로 했어요. 모든 걸 그냥 100번 읽어보자.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그냥 100번 읽다 보면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100번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성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우리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너를 서울대 보낼 돈이 없다. 학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기숙사비를 다 너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겠니? 이러길래 포항공대를 갔어요. 기숙사비라든지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좀 싸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우연찮게 그 학교에서 연극반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3개월간 연극을 하고 나니까 의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내 몸에서 배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는 삶의 어떤 느낌이 의사로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했고, 떠오른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나의 미래의 의사의 모습이 계속 상상이 되잖아요. 그 상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상상이 일상이 돼버렸어. 미래를 상상하지 않고 미래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은 미래를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어. 부를 경험하고 나니까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게 부자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부자가 뭔지, 부가 뭔지, 돈이 뭔지, 풍요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됐죠. 사실 질문이라는 게 우리가 답을 위해서 질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질문은 깨달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내가 항상 어떤 질문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이 그 질문의 해답 속에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얼마나 대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두 번째가, 그렇다면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부자가 되었다면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을 20살 때부터 항상 내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성공을 하려면 3관이 바뀌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데 3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3관이 바뀌어야지 부자가 되는 거고, 부자가 되면 이미 3관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전기라는 게 전선 따라 흐르잖아요. 운은 사람 따라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이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공간도 중요해요. 내가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만드는 어떤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장소를 자주 가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베테랑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자주 읽는 책, 그 책을 읽는 시간, 그리고 네가 자주 가는 공간, 자주 만나는 사람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보내는 시간과 공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은 뭐예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착각이 있거든요. 과거가 흘러서 현재가 되고, 현재가 흘러서 미래가 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이미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과거는 뭐가 만든다? 현재가 만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흩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원인이 되고 지금이 과정이 되며 미래가 결과가 되는데 사실 거꾸로예요. 미래가 원인이 되고 과정이 현재가 되고 과거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 알미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인생이 운이고 삶은 우연인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어떤 현실의 결과를 이루어왔던 게 정말 운처럼 그냥 가볍게 된 것 같아요. 책도 그래요. 갑작스럽게 책을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제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책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갑자기 자기개발 분야 1위가 됐어요. 출판사에 연락이 왔어. 아 선생님 책 한 권 써보시자. 또 이번에 우연치 않게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책 쓰는 게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생겼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을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쓴 책 제목은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내왔던 그 20살의 나를 제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친구가 어떻게 처절하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 알을 알기 때문에 그 친구를 가장 존중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쓴 거예요. 처음에 쓴 책은 얼굴 제거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얼굴 살을 관리해서 건강하고 작은 얼굴 만드는지에 대한 책을 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바이브라는 책을 썼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썼어요. 부자의 바이브가 생기면 부자의 삶을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의 바이브가 있거든요. 그 바이브를 바꿔줌으로써 나의 삶을 바꿔주는 방식에 대해 썼고 사람의 바이브가 있잖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그 사람의 어떤 외모라든지 눈, 코, 입, 얼굴 라인 이런 거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의 느낌이라든지 인상은 기억 남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가진 바이브거든요. 인상은 각인되는 거고 외모는 기억이 남는 건데 기억이 남는 것보다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게 오래 가거든요. 사람의 외모보다 인상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바이브가 오랫동안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납득되고 있는 그 알미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울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기 암시나 잠재의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줄 만한 말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은 내가 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의식이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 공장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생각을 스스로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온오프 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의 퀄리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에 있는 생각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셋 다 못하잖아요. 코끼리 떠올리지 마세요 하는 순간 코끼리가 떠오르잖아요. 생각을 온오프 할 수가 없어. 내가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 나에게 나쁜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좋은 생각만 하겠지. 그리고 미래에 올 생각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못하잖아요.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무의식에 의해서 떠오르는 거다. 무의식을 좀 위대한 것으로 채우게 되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좋게 연결되거든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훌륭한 삶과 훌륭한 인생을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무의식이 바뀌어야지만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고 나의 세상이 바뀐다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 리추얼이 있어야 돼요. 의미를 담은 루틴을 말해요. 저는 뭘 하냐면 아침에 세 가지를 하는데 아침에 이불 정리를 해요. 이부자리 정리를 한다는 건 아침에 작은 성취를 느끼는 거고 두 번째 이런 말을 해요. 나의 하영아. 그 말을 할 때 울림이 있어.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와의 만남이 한번 딱 일어나고 세 번째가 아이는이라는 단어예요. 아이는이라는 말을 할 때 표정 근육이 쓰임이 있거든요. 얼굴에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웃는 얼굴을 보게 되면 긍정의 감정이 생기거든요. 아침을 되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긍정의 바이브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성취를 느끼고 참나를 만나고 좋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이 세 가지 리추얼. 이부자리 정리하고 나의 하영아 아이는 세 가지를 딱 하면 아침에 기분 좋아져요. 두 번째는 기본기 쌓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운동하고 독서하고 명상하니까 2시간 3분 정도를 기본기를 쌓아요.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 3분의 명상. 세 번째, 일할 때는 개처럼 즐겁게 소처럼 충실하게 지금 이 순간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하시면 인생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기 전에는 뭐 없으세요? 자기 전에는 독서를 해가지고 저는 가장 좋아하는 독서가 뭐냐면 자기 전에 쓴 나의 글과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생각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잠이라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깨어나는 건데 그게 나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밤에 쓴 메모하고 아침에 쓴 메모가 너무 다른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밤에 책을 보고 메모를 남겨놔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대한민국 1%가 사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에 사는 삶은 좀 어떠신 게 있어요? 좋은 게? 아파트는 공간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의 가치를 담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집에 어떤 가치를 담는지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밥 먹고 넷플릭스 보고 잠을 자잖아요. 전 집에서 책 보고 운동하고 명상하거든요. 삶의 기본기를 쌓는 공간이 나는 집이고 거기에 그런 가치를 담았어요. 나는 그 집에서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집을 그런 가치를 담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어떻게라는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취미 있으세요? 술 좋아하고 골프 좋아하고 책 좋아하고 여행 좋아해요. 술을 먹으면 사람들과 제 생각을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는 도구잖아요. 술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면 사람인 자가 아래로 흐르는 모습이 술이거든요. 아래에 선다는 말이에요. 그게 언더스탠드예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술을 사용하면 참 좋죠. 너무 과하게 먹으면 꼬그라져서 그런데 저는 책을 읽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만의 메터드를 만들기 위해서. 메터드가 뭐냐면 메타 워드의 준말인데 나만의 언어를 가지기 위해서예요. 작가의 생각을 분해하고 나의 생각을 분해해서 새롭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언어가 많아지게 되면 나의 세상이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부자의 삶이 항상 독서와 관련되어 있는 이유는 풍요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책이기 때문에. 골프만큼 몰입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를 되게 좋아하고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일상을 떠나서 다른 행위를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여행이라는 건데 그걸 통해서 습관을 깨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와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언해 줄 수 있는 한마디. 40대 중후반이 되다 보니까 20대, 30대 때 안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가지 사자에 대해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업이라는 거는 직이 있고 업이 있어요. 직은 자리를 의미해. 업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업으로서 나의 일을 지속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사람의 삶을 치료하는 의료 인문학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치료하는 일환으로서 이런 데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나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일에 대해서 나의 직과 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직장인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40대가 되면 기업에 다니는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으로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가 40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게 돼. 나의 직이 바뀌다 보니까 나의 업이 바뀐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자리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나의 능력이 더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자신의 자리가 바뀌었을 뿐이야. 그 바뀐 자리 때문에 나의 업이 커졌구나 생각하면 큰 거 다치는 거예요. 자리가 바뀔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맞는 업을 가지고 있는지, 업이라는 게 가치를 말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나의 어빌리티를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직에 맞는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돼야 되는 이유는 나의 업이 정말 맞는지,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40대의 사자예요.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40대가 되면 사랑할 대상이 생겨요. 사람이든 일이든 취미든. 저는 40대 때 갑자기 저를 더 사랑하게 됐어. 40대 분들은 한번 나를 사랑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색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관계가 너무 달라져. 결혼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너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결혼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친구들 인간관계가 너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 마지막 사자는 죽을 사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주변에 참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아지기 시작해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친구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나의 선배, 형들이 돌아가신 경우도 많아요. 죽음을 내 옆에 두다 보면 되게 삶이 즐거워져. 지금 살아있으면 너무 감사하게 되거든요. 나이 들면 들수록 지혜로워진 이유는 죽음을 늘 곁에 두다 보니까 삶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삶의 지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다 보니까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20, 30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때 독립을 해야 돼요. 저는 20살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하다 보니까 나로서 살게 되었어요. 독립이라는 건 네 가지를 뜻하는데 첫 번째 부모님으로부터 물리적 독립, 그리고 경제적 독립, 그리고 관계적 독립.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니라 이하영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무의식의 독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 나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살았으면 빨리 독립하셔야 돼요. 좀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크다 보면 가난한 무의식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 50대 이상인 분들은 셀프 부양의 시대예요. 스스로 부양해야 돼. 자식이 자기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효의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효자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스스로가 부양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을 하면 안 돼요. 자식을 양육하면서 스스로 부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이 많아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식을 독립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은 빨리 독립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거예요.